리플릭스 코인 라디오입니다. 오늘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3편. 아마 제가 생각한 분량에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도 리플이 소송이라든지 주요 소식들이 올라오면 엑기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특별 영상 형태로 딱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야겠죠. 오늘 영상은 마지막 영상답게 특히 어느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반드시 집중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1억 3천만 개, 3억 5천만 개의 리플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갔다. 이거는 몇몇 유튜버들에서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간다는 건 이 큰손들은 거래소가 언제 해킹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 자금이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보관하는 것을 선호해요. 그래서 거래소에 보통 입금을 할 때는,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낼 때는 이걸 매도를 할 때 보통 많이 보내는데요. 반대로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보낼 때는 매집의 형태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9월 30일, 10월 1일 되게 빠른 주기로 많은 개수들이 이체가 되고 있죠. 억 단위가 넘는 개수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이체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요것만 가지고 리플이 오른단 말이야 라고 하면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겠죠. 제가 이 이체를 거의 대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영상을 찍는 10월 4일까지 지갑 이동 현황을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자료 정말 쉽지 않겠죠? 이거 모으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자,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간 물량이 약 44억 개입니다. 44억 개. 그리고 개인 지갑이 들어온 금액,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거, 어디 에스크로든 리플 재단이든 거래소 지갑이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 개인 지갑으로 보낸 것의 총 합은 약 200억 개가 나옵니다. 200억 개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크로 지갑에서는 얼마가 빠져나갔느냐? 40억 개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이건 플러스겠죠? 그리고 리플 재단에서는 약 10억 개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지갑끼리 이동한 게 70억입니다. 자, 개인 지갑끼리 이동한 거는 단순히 지갑을 내가 갖고 있는 A 지갑이 마음에 안 들어서 B 지갑으로 이동하는, 소유자는 똑같은데 지갑 주소만 달라지는 지갑 이동의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혹은 B라는 단체한테 개인적인 루트로 직거래, OTC 장외거래를 형태로 이동을 시킨 그 물량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개인 지갑 이동이 있고 아니면 OTC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지갑 이동이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OTC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 지갑 이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면 200억 개에서 70억 개를 빼면 약 130억 개가 순수하게 거래소, 에스크로, 그리고 리플 재단에서 개인에게 혹은 단체에게 이동한 개수죠. 리플의 개수. 자, 그러면 이 개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면 약 7개월 정도의 이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이 얼마나 많이 이동을 한 거냐면 여러분들 200억 개 그리고 130억 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총 리플의 유통량은 500억 개예요. 나머지는 에스크로에 락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움직이지 않는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것들은 499억, 약 500억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플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될 수 없는 구조고, 지속해서 수수료를 발생시키면 소각하는 구조로 디플레이션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유통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체 유통량이 500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억 개면 전체 유통량의 약 40%가 7개월 동안 개인 지갑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매집 정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추이를 보게 되면 거래소 지갑의 9월달과 8월달을 보게 되면 거래소 지갑에서 특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9월 달에는 총 14억 개, 그리고 8월 달에는 총 13억 개가 빠져나갔다. 어디로? 거래소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그리고 7월, 6월, 5월, 4월, 3월도 역시 많이 이동이 되긴 했는데요. 특히 5월 달부터 개인 지갑에 보시면 27억 개, 37억 개, 21억 개, 36억 개, 40억 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건 5월 달부터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3월 달 그리고 4월 달을 보게 되면 특히 4월 달은 오히려 거래소에는 물량이 증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 달은 줄어들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고,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 것 자체도 16억 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많은 물량이긴 해요. 특히 어디서부터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많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8, 9월 달이 많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기간에 리플은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봤을 때 5월 달부터 시작된 캔들이 여긴데, 이 구간을 보면 이제 뭔가 매집 정황이 보이죠. 그리고 추세선의 하단부, 그리고 비트코인도 횡보하는 상황, 그리고 갑자기 재료가 터지면서 소송이 마무리되려고 하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5월달부터 6월달까지들 본격적으로 개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매집하는 개수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큰 손들이 내부자 정황을 통해서 이 재료를 미리 알고 호재를 알고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재 구간 5월에서 9월까지의 매집 징후는 너무나 뚜렷하고, 전체 유통량의 40%가 지금 어디에 있다? 개인 지갑에 있다. 재단도 아니고 에스크로도 아니고 그리고 거래소도 아닌 순수한 개인 지갑에 리플의 40%가 7개월 동안 집중돼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집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되고, 매집이 많다는 거, 세력이 큰 손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개미가 나중에 물량이 받아내서 작전이 끝나기 때문에 개미가 받아낼 혹은 살 물량이 없어지고 있으니 이 물량 개미가 큰 손들한테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들이 매집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매집이 박스권에서 이루어지다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 리플은 뭐 개인 지갑이라든지 지갑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차트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차치하고서라도 최근 너무 좋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게요. 리플은 웹3 탄소 배출권 시장 탈로와 파트너십을 했고, 리플은 2040년까지 탄소 제로를 도전하고 아마존이 주도하는 기후협약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총 회사가 몇 개가 있다? 375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리플이 있다라는 거죠. XRP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51개의 산업과 29개의 국가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사들은 파리 협정보다 10년 앞선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암호화폐는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해야 된다. 이건 많이 봤는데 라고 해도 또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너무 사회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CBDC죠. 이건 뭐 매일매일 들어가지고 입 아프실 텐데, 리플 홀더분들이 그 중에서 특히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2020년에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 포럼에서 했던 보고서인데요. CBDC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리서치 자료인데요. 여기에 당당하게 리플이 있습니다. 보시면 은행 간 또는 은행 내 결제를 위해서 설계가 된 게 JP모건의 코인이 있고 XRP가 있는데, JP모건은 국경 간 설계, 그리고 은행이 국경이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방향에서는 좀 평가가 부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XRP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국경 간 은행을 끼고 혹은 국경 간 국가끼리의 송금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XRP. 이걸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XRP를 스위프트,
지금 국경 결제할 때 망으로 쓰는 게 스위프트인데 스위프트의 2.0 버전이다. 그래서 스위프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싸고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리플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대체할 영역이고, 이 송금 시장은 워낙 큰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의 영역을 리플이 대체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오르는데, 그 과정에서 CBDC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브릿지 통화로 XRP가 사용이 되면 리플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보스 포럼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 Great Reset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나왔는데,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책을 썼고, 이게 2021년에 세계경제포럼 공식 도서가 될 거고요.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생활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을 해야 되고, 그걸 바로 위대한 리셋이라고 부르고, 이걸 새로운 말로 또 비슷한 말로 뭐라 부르냐면 뉴 노멀, 이런 단어가 있으면 다 여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핵심은 디지털 그리고 언택트의 시대로 전환해라 이겁니다. 디지털 사회 언택트 시대로 전환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여기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9월 23일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후변화 대응 위해서 웹3 연합체 출범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다? 아발란체, CC 토큰, 서클, 이토로, 클리마다오, 니어 파운데이션, 솔라나, 리플, 플로우 카본. 여기서 가장 친환경적인 코인으로 대표되는 게 뭐다? 리플이니까 앞으로 리플은 호재가 너무나도 가득하고 가격을 올릴 만한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떡밥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회수하는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리플이 미래의 친환경적인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 많은 것들이 지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제 송금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이 리플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리또속 하는 동안 단기간에 급등, 단기간에 급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꾸 사람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멀리 못 보는 것 같아요. 리플은 이 떡밥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5년 이전부터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송금이라는 부분을 대체하려고. 그럼 거의 10년이 넘은 시간, 또 거의 10년 가까운 이 정도의 시간 동안 리플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걸 다른 애들이 리플을 뛰어넘겠다고 나온다? 적어도 코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혹자는 스텔라 루멘이 리플을 넘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리플이 중앙화된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은 탈중앙화라는 어젠다보다는 CBDC를 비롯해서 국가 주도, 제도권 편입하는 그런 형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건 아무래도 리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계속해서 주목을 할 것이고요. 주요한 이슈가 있으면 어김없이 영상으로, 특별 영상으로 제가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리플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마지막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